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전부 우리 시작도 좋은 이들과 함께 사는 세상 그것을 꿈꾸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내 앞길이 험해도 그대로 인해 내가 힘을 얻고 슬픔도 그대와 겪으니 나도 따라 깊어지는데 언제나 당신에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커지고 맑아져 그대 좋은 밤 될 수 있도록 아무리 내 앞길이 험해도 그대로 인해 내가 힘을 얻고 슬픔도 그대와 겪으니 나도 따라 깊어지는데 언제나 당신에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커지고 맑아져 그대 좋은 밤 될 수 있도록 당신에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커지고 맑아져 그대 좋은 벗 될 수 있도록 당신에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커지고 맑아져 그대 좋은 벗 될 수 있도록 골드 케이스 이제사 말 한 번 한다. 안녕하십니까, 뺀뚱입니다. 공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공개 방송 처음이라 지금 떨고 있죠. 사실 좀 떨고 있지. 공개 방송 시작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치. 네. 오늘 주인공이신 이제 김혜경 고모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와. 의장님의 특기 폭발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인사드린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체질인데? 앞으로 좀 해보려고. 맞다. 네. 예. 안녕하세요. 최거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제목은 이제사 말 한 번 한다입니다. 예. 이 제목은 그때 누가 정했지? 행인? 행인이 정했나? 예, 그냥 뭐 올렸는데 그냥 제목이 됐어요. 근데 앞에 뭐가 생략됐다면서요? 이것들아 뭐 이런 거. 아, 근데 그건 또 방송 용어가 따로 있고. 예. 네, 제목에 대해서 네. 고모님이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게 헷갈려. 그래서 항상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말하게 되더라고요. 이제야? 왜 있잖아 그 방송. 이제는 알고,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아,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사가 좀 더 정감 어린 것 같아. 네. 맞아요. 정감어립니다. 잘 지으셨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훈훈하게 마무리. 예, 예, 뭐, 아유,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을 하죠. 네, 네. 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우리 김혜경 고모님을 잘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모님에 대한 소개를 생략하려 했으나 해요. 이러면 합이 안 맞습니다. 생략합시다. 아닙니다. 소개를 좀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걸렸는데. 예.
뭐 무슨 소개? 자기 소개. 나는 글쎄,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소개를 제네비띠고요. 지금 45살이고요. 나이가 많아요. 동안이세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뭐 하여튼 소개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얘기하면서 좀 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다 내 이력이나 경력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따로 내가 누구입니다 얘기 안 해도 되실 것 같아요. 예, 다음이나 네이버에도 검색하시면 나오더라고요. 네. 뭐가 나와요? 오늘 재판 받는 것 같아. 김영근님 이제 이력이 나오는데 네이버가 조금 더 자세하고 그런데 이제 1985년 이전은 안 나오더라고요. 네. 천도빈 이전. 천도빈 그때부터, 이전까지는 아마 네. 별로 네. 언론에 뭐 이렇게 같이 나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최 작가님이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면 1985년부터 97년까지밖에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요. 네. 85년 천주교 도시빈민회 창립, 그리고 88년부터 92년까지 천주교 도시빈민회 회장 지내셨고, 1991년부터 95년까지 제1대 관악구 의회 의원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94년부터 2000년까지 관악사회복지이사장, 95년부터 98년까지 2대 관악구 의원, 97년 국민승리 20일 여성위원장, 죄송합니다. 네이버가 더 자세하게 돼 있었네요. 네이버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민주노동당 부대표, 2004년 6월 민주노동당 대표, 그리고 2011년 9월 진보신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진보신당 고문, 그리고 현 노동당 고문, 이렇게 네이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이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이버인데 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네이버? 그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녹색이 싫어하나? 네. 아이고 네. 바쁜 시간이고 찾느라고 고생들 하셨네. 뭐 컴퓨터가 찾아주는데요. 뭐. 네. 그러게. 이름만 넣으면 쭉 찾아 올려줍니다. 네. 예? 왜 나를 쳐다보는 거지? 아니, 뻘쭘한 시간을. 그러니까 이거 네, 시간이 제가 아까워요. 생방송이에요 네, 이거. 그리고 그러니까요. 보시는 분들이 생방송은 아니지만, 이게 쭉쭉 네. 진행이 돼요. 이게 재밌구나 이렇게 네. 계속 보시는 거지. 예. 그래서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소개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지금까지 그 수차례에 걸쳐서 김혜경 고모님을 모시고 그 팟캐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궁금하신 분들은 아무데나 들어가셔서 네이버든 다음에든 들어가셔서 콜드 케이스 치시면은 이 방송이 나오고요. 거기서 김혜경 고모님께서 너무 출연하신 불친절하시고요. 네. 분량을 아니, 근데 지금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친절하게 볼까? 왜 이렇게 뻘쭘하냐면 네. 그동안은 저희가 아무것도 없이 방송을 했었어요. 이런 A4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김혜건 고모님에 기대서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A4지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입을 다무네요. A4지 없다고 생각하고 하십시오. 네. 그냥 애드립으로? 네, 그래야 돼.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사회자가 너무 지금 또 떨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자꾸 쳐다보는다 이거. 저도 아니, 떨려. 내가 쳐다보는 방금 그 시놉시스에 가면 행위 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본인이 자기 분량을 아니, 놓치고 그런 게 있어? 있지. 있구나. 그러니까 1페이지 보고 있잖아. 여기 봐야 되는데. 거길 봐야 되는 3페이지 거죠? 보세요. 3페이지. 그렇구나.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그동안 할 때는 그냥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네. 주고받고 하면서 얘기가 잘 됐는데 오늘은 나보다 더 긴장들 하신 것 같아. 네. 이게 내공이죠. 어. 대중 정치인으로서 그간 됐고요. 고모님의 그 내공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아, 방송 이야기 좀 하자면은 김영경 고모님 특집으로 원래는 한 1, 2회 생각하고 그렇죠. 처음에는 네. 뭐 한 두 번 들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네. 1회 방송이 3월 13일 날 했고요. 그다음에 5월 15일 날 9회차 네. 마지막 방송을 하고 총 9회 방송이 진행됐고요. 오늘 공개 방송까지 이제 열을 채우게 됐습니다. 10회 방송을 했는데 뭐 오신 분들 그리고 지금 페북 라이브 시청하고 계신 분들 뭐 많이 계신데 콜드케이스 애청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겠지만 안 들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인이
10회 예. 방송 내용 잠깐 예. 그러니까 요약하는 시간 좀 가져볼까요? 팟캐스트는 9회를 했죠. 9회를 했고 네.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좀 전에 우리 뺀뚱이 한 2번 들으면 되지 않겠는가. 우리 처음에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건 맞아요. 맞는데 첫 회를 녹음을 하면서 야 이거는 늪에 빠지기 시작했구나. 장기 프로젝트다. 이건 빠져나올 수 없다. 계속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 하다가 너무 가도 이 고모님이 힘드시고 피곤하셔서 청주에서 녹음하시러 올라오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드시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하고 10번째는 공개 방송으로 마무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리가 마련이 됐고요. 처음 시작하고 그 끝날 때까지는 연대기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건 중심으로 한 게 아니고 옛날에 몇 년 몇 월에 뭐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이 되었거든요. 첫 방송은 처음 빈민운동 시작하실 때 그때 이제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는가? 69년도에 시작하셨습니다. 69년도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바로 요 창신동 쪽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빈민운동을 시작하셨고 그 이후에 난곡까지 오시는 창신동 쪽에서 이제 시작하셨거든요. 누구지? 거기서부터 나랑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1회였고 2회 때는 이제 난곡에서 그 난협이라고 해가지고요. 난곡 희망의료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을 창립을 하십니다. 그 협동조합이 뭔지도 몰랐던 그 시대에 이런 걸 만드셔가지고 진짜 난곡동에서 그 가난한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삶으로서 같이 하셨던 그런 얘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세 번째 방송에서도 이제 병원 설립하시는 것까지 나갔고 네 번째 방송에서 드디어 기초의회 진출하시게 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진보 정치로 들어오시게 된 그 과정이 17회 방송에서 이제 나오셨고, 그때 이후로 이제 당대표 하시면서 진보 정치에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가가 7, 8, 9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난 마지막에는 참 아픈 내용들이 많았었어요. 당이 힘들었던 얘기들, 진보 정치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그런 얘기들까지 이제 하셨는데, 오늘 이 방송에서 다 못다 하신 얘기, 그리고 방송을 들으셨을 때 뭔가 이거 좀 궁금한데 했었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좀 아주 알차고 재밌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차고 이 정도로 설명을 하죠. 예. 예. 그러니까 2달간 거의 매주 뵀죠. 예, 매주 뵙고 주로 토요일 날 녹음했던 것 같아요. 네,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네, 녹음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 이렇게 방송에 담아봤었는데, 방송 진행하면서 이제 가졌던 소감 같은 거 간략하게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또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형님부터 좀 소감이 어떠셨나요, 2달간? 저는 사실은 이 2달간 고모님께 들었던 이야기들이 과거에도 몇 번을 들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몇 번을 들었던 얘기인데도 항상 들을 때마다 와, 이런 이야기가 있다니 하고 놀라요. 다 처음 들은 얘기도 아닌데. 근데 그럴 때마다 또 이제 가슴에 오는 이 어떤 생각이 또 많이 변하더라고요. 처음에 들었을 때, 꽤 오래전에 들었을 때는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 있구나 라고는 생각이 많았다라면, 점점 갈수록 그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지금 저렇게 재미있고 쉽게 그냥 야, 옛날에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과정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고 괴로우셨을까. 또 그걸 하시기 위해서 그 책임감 얼마나 물렸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도 나이가 먹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 같은 이 후배들이 고모님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우리도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이번 방송하면서도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최 작가님은 좀 소감이 어떠세요? 예, 저는 4월 3일부터 이제 15회 때부터 이제 2회차로는 4회 때부터 어쩌다가 이렇게 꼽살이 끼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고모님 처음 뵀을 때가 제 결혼식 때 처음 뵀거든요. 그렇죠. 네, 되게 그냥 좋은 어르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활동 내용을 들으니까 와, 그냥 좋으신 분 정도가 아니라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많았었고요. 게다가 이제 청주에서 올라오시는데 저희보다 더 체력이 좋으신 건지, 아니면 에너지가 넘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신력인지 지치지 않으시고요. 한번 이렇게 뱉으시면
저희가 언제 끊어야 되지? 이런 항상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즐거운 9일? 9일? 9회? 그러니까 이제 9회였으니까 매주 거의 9주 동안 만났잖아요. 즐겁고 되게 의미 있고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그 기억력이 지금 연세가 적지 않은 연세신데 어떻게 이렇게 사진 같은 기억력을 갖고 계신지 많이 놀라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콜드케이스 그러니까 김혜경 고모님 특집편 말고 일반 방송할 때는 좀 이래저래 좀 준비할 것도 많고 막 기술 들어갈 것도 있고 막 그랬는데 고모님 방송에는 뭐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면 그냥 듣고 있으면 되는 진행자로서는 정말 최고의 방송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거저 먹었죠. 거저 먹었습니다. 고모님 이제 소감 좀 말씀. 흉 보는 거죠 지금. 수다스럽다고. 너무 수다를 떨었다고 흉 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2달 동안 와서 하면서 오히려 힘든 것보다는 제 과거에 대한 얘기였지만 과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를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하고 나면 굉장히 기운이 나요. 그러니까 할 때보다 하고 나서 더 기운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올 때 사실 다른 거 아무것도 항상 준비해 갖고 오는 게 없었어요. 그때 여기서 질문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었고, 따로 뭐 고민하고 준비하고 뭐를 하고 이런 계획 하나도 없이 와가지고 그냥 그동안에 쭉 같이 했는데,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너무 이제 계획적이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그냥 수다 뜨는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렇게 옆에서 대세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제 스스로 위를 받으면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제가 어떻게 보면 살아왔던 거를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던가. 그동안에 뭐 여러 군데서 뭐 인터뷰도 하고 또 기록으로도 뭐 글 쓰고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제가 제 입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본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느낌이 방송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부분도 있고 좀 아리까리한 부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제 목소리가 평소에 얘기할 때 어떤 목소리였지? 그걸 기억을 못 했는데, 이걸 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내 목소리가 영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을? 중성이야, 중성. 완전히. 여러 사람 죽이려고 작정하셨다. 남자 같은 목소리도 나오고, 때로는 무슨 가끔 잘 들으면 양희은 목소리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런 거야. 복합적으로 목소리가. 자화자찬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목소리인가 나쁜 목소리인가.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결점이 있다면 노래를 못해요. 진짜로 이게 안 올라가.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도까지 안 올라가요. 도레미파솔 하면 그냥 끝이야. 그것까지만이 못 올라가는데 워낙에 저음의 목소리잖아요. 허식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가 그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은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꿈이 아나운서들처럼 맑은 목소리를 한번 가져보는 거. 그게 꿈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방송하고 나중에 내가 틀어서 들으니까 이게 무슨 목소리지? 완전히 중성 같은 목소리인 거예요. 아나운서 그래서 목소리세요? 야, 우리는 다 방송 접어. 아니야. 저 어떡하라고. 아닌 것 같아. 이 목소리로. 그래서 지금도 그거를 하면서 내가 지난번에도 선거 때 유세 가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유세를 하는데 역시 목소리가 굵게 나오고 막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울림이 오는 게 이거 내 목소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낭낭하고 예쁜 목소리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낭낭하시죠? 낭낭해요? 낭낭 18세 아닌데. 노래는 못해요. 프로 방송인이십니다. 아이고. 그러니까요. 아나운서 그냥 같으세요. 들어봤을 때. 그래 한 가지 위로는 내 목소리가 어떤 때 잘 들으면 양희은 같은 목소리가 나온다. 말하는 소리. 노래 소리가 아니고. 낭만뿐이래요. 낭만뿐.
남궁옥분 목소리는 더 가늘죠. 양현 목소리하고 말하는 톤이 비슷하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좋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예. 말씀하실 때 들으니까 이제 이게 정말 소중한 기록이 될 수 있겠다. 저희가 그냥 저희는 즐겁게 그냥 서로 그러니까 얘기를 들었지만 이게 이제 빈민운동사나 여러 가지로 후세에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도 소중한 기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후에도 대표님이 자서전이나 이런 것으로 다른 또 텍스트로 좀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하시니까. 자서전을 좀 쓰셔야 되긴 해요. 네. 이런 거 제가 자꾸 살아서는 안 붙여주시면 쓰려고 그래요. 나 죽은 다음에 후기로 쓰세요. 필요하시면. 네. 지금 연구소 차원에서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어요. 예. 글쎄. 각종 사진, 그다음에 글 이런 것들 좀 수집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 어떤 역할을 좀 연구소 좀 해라. 니네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사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독산동 독바이로 독바이로. 예. 독산동과 독바이는 아주 멀어요. 독바이. 오늘 독바이. 여기 사진 아까 이렇게 영상 쭉 나오는 거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사실 내가 민주노동당 그 부대표 시절부터 당대표하고 이제 이렇게 활동했던 내용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심지어는 북한에 3번이나 갔다 왔는데 북한 가서 찍어 온 사진도 몇 장 없어요. 일단 남들이 찍어서 준 거 몇 장에는 없는데 오늘 보니까 다 여기 간직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 사진을 좀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나중에 후손들이 이걸 틀어볼지 안 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있는 동안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누구한테 부탁해야 될지 우리 모르지만 박 실장이 잘 모아놨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보니까 그리고 너무 이쁘게 나오고 한참 젊은 나이에 이쁘게 나오고 오리지널이 좋으시니까요. 18년, 15년 뭐 그 전에 10년 전 훨씬 전에 이제 찍은 사진들이라 생동감이 있고 내가 저런 시절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신감을 좀 이 나이에 내가 올해 75 이제 6개월 있으면 76이 되는데 이 나이에도 내가 그래도 뭔가 저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젊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 사진 꼭 내가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춘의 아이콘이신데. 예. 아까 사진 보니까 미니스커트 입고 네, 선글라스 쓰시고 뭐 이런 시절이 있던데 결혼하기 전에 그때 좀 날라리셨나요? 날라리는 아니고 저는 그때 카톨릭 신자로서 카톨릭의 이제 공동체들이 많잖아요. 수도회나 뭐 이런 데가 많은데 저는 국제 카톨릭 형제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멤버였어요.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뭐 이태리나 독일이나 아니면 뭐 이제 프랑스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문화적으로 좀 개방돼 있는 거죠. 근데 교육받은 건 굉장히 보수적인 수녀님들처럼 생활하는 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갈 때는 이제 뭐 아주 미니 스커트도 입고 귀걸이도 하고 그냥 목걸이도 하고 이런 그게 이제 그 유럽에서 오신 분들은 그거 아무런 개의치 않거든요, 사실. 내적인 생활은 그렇게 해도.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이 익숙하게 생활을 접하다 보니까 미니 스커트도 입고 하이힐 신고 신학교도 가서 신학생들하고 마음대로 놀고 이제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총장 신부님께서도 야, 사라야, 넌 도대체 존재가 뭐냐? 감히 신학생들한테 말이야. 말고 그때는 그 시대에는 신학생들 얼굴 보기도 너무 힘들 때. 신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올 때가 아니야. 그냥 신학교에 묻혀서 1년 내내 살아야 돼. 근데 나는 거기 들어가서 마음대로 신학생들 불러서 만나고, 신부님들 만나고, 이제 이런, 조금 자유분방했죠. 근데 창신동에 들어갔을 때도, 주민들하고 같이 시작할 때는 뭐 이제 정말 그냥, 옷차림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뭐 날라리처럼은 안 하고 정도껏 맞춰 살았는데 정도껏 맞춰서 어쨌든 빨간 코트에다가 단발머리에다가 높은 구두는 하이힐은 아니지만 단화 신고
큰 가방 메고 이러고 이제 팔랑팔랑하고 돌아다녔던 시절이에요. 그때가 69년도니까. 그때 나이가 뭐 25, 네? 25, 6. 그 그러니까 창신동 들어가기 창신동 들어갔을 때. 직전이죠. 아니요, 들어가서. 때. 갔을 때. 그래서 이제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1월 달에 처음 1월 6일 날 들어갔을 때는 겨울이니까 코트 입고 이제 바지 입고 이러고 다녔지만 이제 여름 될 때 이제 벗고 이제 미장원 아줌마들 만나러 다닐 때는 이제 코트 빨간 핑크색 코트가 이렇게 유행이었거든. 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핑크색 입었을 때 핑크가 유행이었고 그다음 몇 년 있다 연두색이 유행이었고 그다음에 까만색이 유행이 이 색깔별로 또 유행하는 시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 60년대 말 70년대 초. 그래서 그런 거를 따라서 나도 유행 감각이 따라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까 그 사진이 창신동 아파트가 다 되고 창신동 아파트에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살 때인데 그 시대에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면 아주 이상한 여자거든. 근데 나는 거기 산동네인데 아파트 다 짓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먼지도 많지만 햇빛이 뜨거워서 선글라스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글라스 쓰고서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처음에 1월 달에 들어갔을 때만 미스킨 그랬는데 그때만 되면 이제 사라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연구소에 다니는 거 이제 그때는 알았으니까 10원. 그렇게 부르고 그럼 내가 선글라스 쓰고 다니면 애들이 검은 안경에 누나다 언니다 이러고 이제 애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래. 근데 뭐 그거 상관 안 하고 그냥 필요하니까 쓰고 벗고 이제 이런 시절이었죠. 그게 좀 개방된 모든 문화에 개방되고 그 아피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그런 국제적인 멤버들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도 개방적이고 생활도 개방적이고 이제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동네 들어갈 때도 추경님이 야 너뿐이 들어갈 사람 없다 그런 게 이런 성격 때문에 이런 적응을 좀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창신동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금 사직 터널 위에 보면 이렇게 터널 위에 옛날에 농마주의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텐트가 2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개미마을이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가톨릭 노동청년회의 초대 회장이었던 분이 거기서 일주일에 몇 번을 점심 식사를 해서 나눠주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한 번은 여기 이제 공동체에 와가지고 저는 그때 가톨릭 교리신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와서 이제 부탁하기를 누님들 중에 누가 좀 시간이 되시면 이 개미마을 사람들이 보통 이제 정가분들이 많아요. 농마주의 하시던 분들이 그때 당시 이제 뭐 구치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뭐 3번 많으면 10번까지. 그러니까 연세도 20대 청년부터 시작해서 아주 노인네까지 같이 그룹으로 돼서 이제 농마를 이제 축구 다니시는 분들이었는데 그 지역에 이제 점심 식사하는 걸 나누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이제 박요한이라고 일본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이제 천주교 신자인 걸 아니까 그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되고 싶은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농마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가 되려면 좀 까다로워. 뭐냐면 6개월 이상을 교리를 배우고 신부님한테 이거를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시험을 본 후에 이제 통과가 되면 영세를 주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우리 이용길 대표님은 쉽게 신자가 됐는지 몰라도 20년 걸렸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엄격했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를 교리 공부를 하고 더 오래 걸리는 노인네들은 못하잖아. 뭐 외워야 되는 게 많아. 기도문 다 외워야 되고 그러거든. 그러면 1년도 걸려. 그러면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 개미마을에 와서 교리를 좀 가르쳐줄 선생님이 필요한데 누님들 중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좀 와서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67년도부터 거기를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교리를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데 군막사이잖아요. 그 군인 텐트들 그거 2개가 있었는데 한 막사에다가 다 전체가 한 100여 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쫙 마루에 쫙 앉아있는데
내가 그 가운데 길을 쫙 하이힐을 신고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쫙 걸어가서 제일 앞에 요만한 책상하고 의자 하나 놓고 그럼 내가 거기 가운데 앉아서 교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남자들이죠. 100여 명이 되는 남자분들이 다 집중해서 보는 거지.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아주 나는 편안하게 이제 교리 시선을 가르쳐주고. 즐기시면서. 그렇지. 그리고 들어갈 때면 다 박수 쳐주거든. 그렇죠. 20대였는데, 사실 제가 좀 그런 활동에 대해서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활동을 하면서 6개월간 교육을 시켜가지고 12월 24일 성탄 때 영세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김수환 추경님, 비서실장으로 계시던 장익 신부님이라고 장면 박사 아들이에요. 이 양반이 그때 로마에서 오셔갖고 막 추경님 비서신부로 하셨어요. 장익 신부님이 우리 집에 여기 공동체에 놀러 오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이만저만해서 이 사람들 영세를 받기를 원하는데 추경님이 좀 오시면 어떠냐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그러면 추경님 갈 수 있도록 얘기하겠다. 그 추경님들 말씀드리니까 추경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사라가 거기서 그럼 6개월 동안 교육시키고 영세를 30명 이상 한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낮에 추경님이 오셔서 영세를 주셨어요, 이분들한테. 영세 주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때 이제 에피소드가 이 장익 신부님이 굉장히 예술적인데도 얘는 연예인들하고도 가까웠나 봐요. 한참 이제 유행했던 게 갑돌이와 갑순이 세타령을 불렀던 김세란 아가 신자예요. 천주교 신자. 그래서 저한테 세례명이구나. 사라 씨 그러면 개미마을에서 영세만 추경님이 주시고 오시면 재미없지 않느냐. 그 사람들을 위한 위로 공연을 좀 하면 어떠냐. 그래서 아까 여기 사진에 나왔던 게 내가 앉아 있고 같이 살던 유성자 데레사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사회 보는 그게 그 사진이에요. 개미마을에서 그날 영세 미사 끝나고서는 이제 텐트 안에서 공연하는데 김세란 씨가 와가지고 갑돌이 갑순이 그럼 세타령 이런 걸 부르면서 흥을 돋고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다음에 그 영세가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영세하겠다고 추기경님이 오셔서 직접 다 영세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거기는 이제 교리 선생으로 나갔죠. 나갔는데 이제 69년도 되면서 그때가 67년하고 68년도까지 제가 활동을 했어요.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그러면서 교리만 가르친 게 아니라 가가지고 재활용품, 지금은 재활용품이죠. 그때는 이제 농마인들이 주워온 모든 쓰레기를 다 한 곳에 넣으면 그걸 분리해서 저울에 달아서 팔 거는 판매하고 이러는 건데 그 일을 내가 같이 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그러니까 먼지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는 그 사람들하고 이제 일심동체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는 결심하기를 어떻게 결심했냐. 내가 아퓨에서 수련이 3년인데 3년 끝나고 교리신학원 교육을 마치고 신학 공부 마치고 만약에 아피에서 3년 후에 이제 서약을 해요. 수도사들처럼 나는 이 회원으로서 3년 동안 우리 그 아피 팀에 가서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선서를 해야 돼요. 추경님이 오셔서. 근데 그거 하고 그러면 3년 끝나고 나서 그럼 나는 조금 자유롭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방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때 이 개미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그동안에 좀 이제 모금을 좀 해가지고 가평이나 양평이나 어디 이런 데 가서 땅을 좀 사가지고 이분들하고 자립을 해서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잣나무나 밤나무나 이런 것들을 좀 심어가지고 왜냐하면 연세가 꽤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개미마을에서 자기 인생 그렇게 살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수 없는 거니까 이 사람들을 좀 데리고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매김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창신동 들어가실 때 전에 전에 그런 꿈이 있으셨구나. 그렇죠. 여기 앞이 그러니까 국제 카톨릭 그 형제 공동체에 있어서 활동하면서 그 생각을 하고 개미마을 사람들하고 만난 인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평생을 같이 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갑자기 69년도
68년도 12월 26일, 27일쯤에 문제가 생긴 게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에서 이런 산동네에 들어가서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서 6개월을 그냥 사는 거다. 살고 6개월 후에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하셨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추경님이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하고 가톨릭하고 처음으로 같이 에큐메니칼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65년도에 요한 23세 교황이 바티칸 공의, 2차 바티칸 공의를 열고 이제 초교파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막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만나면 말도 안 하고 서로가 이제 불목하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에큐메니칼로 이제 같이 활동들을 하고 만나야 된다. 이런 거를 교시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65년도 이후에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한국 교회에서 사업한 것이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를 통해서 신교, 구교가 함께 이 사업을 하는데 뭐냐면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6개월 동안 살면서 뭐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삶을 살고 그 안에서 혹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으면 주민들과 함께 이걸 풀어나가는 작업. 그러니까 주민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뭐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친 게 아니라 현장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자기가 본 거에 대한 것을 실제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주민들과 같이 이거를 이슈화하고 만들어내고 힘을 기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훈련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그런 것도 안 가르쳐줘. 그래서 어쨌든 이 69년도에 이제 창신동 들어가면서 내 인생이 바뀐 거죠. 완전히 바뀌셨죠. 예. 왜냐하면 개미마을은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6개월 끝나고는 뭐 하실 계획이셨어요, 그러면? 개미마을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사실 나는 화장실 들어가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는 이미 벌써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엉뚱하게 무슨 뭐 산동네 들어가서 그냥 살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울었어. 저는 발음이 되게 좋으시잖아요. 영어 발음이. 정말 그래서 저는 뭔가 해외 유학 뭐 이런 아니 계획이 그런 건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건 이제 아마 같이 국제 멤버들하고 살면서 이런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게 이제 같이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개미마을 분들하고 가평에 들어가시나 여기가 산동네는 똑같잖아요. 아니죠. 아닌가? 왜냐면 개미마을은 너무 제한적인 거지. 몇 명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사실은 산동네에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 파트너십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개미마을보다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주민들이 더 파트너십으로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재밌는 에피소드는 추경님이 3년 됐으니까 이제 서약을 해야 되는데 열흘 동안 피정을 시켜요. 깔매 수녀원에 가서 추경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 피정 지도를 하시는데 장례 신부님이 비서실 신부님이니까 다 같이 오셨어요. 근데 내가 고민이 있어. 장 신부님한테 얘기했어요. 신부님 나는 고해성사 보듯이 신부님하고 상담하면서 이번에 비로소 이제 그 멤버로서 공동체 멤버로서 서약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내가 훈련 받을 때 6명이 같이 받았어요. 우리 멤버들이. 지금 5명은 다 그 공동체에 있어. 나만 나왔어. 나만 나왔는데 어쨌든 6명이 다 같이 논의를 할 때 내가 이 서약을 하면 반드시 공동체가 정해진 그 공동체에 가서 일을 3년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창신동에서 경험한 바로 의하면 내가 거기 가서 3년 동안을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 공동체를 파트너십으로 선택하는 것보다 주민들을 선택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그룹들이. 그러니까 그룹들이 그 멤버들이 생각하더니 그래, 사라야,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기도하며 생각해보자.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장 신부님한테 했더니 장 신부님도 깜짝 놀라면서 야, 그래도 사라 씨, 그래도 선선은 하고
가서 뭐 더 하든지 어쩌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선상은 꼼짝 못 하거든. 왜냐면 여긴 공동체로서 규약이 딱 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나가기 전까지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가 결정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 6명 중에 내가 선서를 안 하겠다 했더니 4명이 더 합세를 해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만 그러니까 카톨릭 노동청년의 전국 회장을 하셨던 정양숙 마리안나언니라고 그분은 인천 산선에서 조화수 목사님이랑 같이 동일 방직 쪽에 있는 방직 공장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인천에서 볼 때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너무나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빨리 서약을 하고 이 활동을 계속하겠다. 근데 나는 서약을 하면 창신동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운영하는 예를 들면 명동 여학생관 있잖아요. 전진상. 거기가 그 단체예요. 또 안양 근로자회관 그때 이제 막 지을 계획이 있었는데 그 독일 언니가 살아 여기서 훈련 받으면 바로 안양 근로자회관 지어갖고 거기서 안양 지역에 그때 노동자 지역으로 막 들 때니까 노동 지역으로 안양 근로자회관에서 그 안양 지역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하게끔 한다.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난 그게 싫은 거야. 일로 가야 돼. 그래서 제가 1년간을 보류를 하고 약속을 서약을 안 했는데 1년 후에 완전히 떠났어요.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1년 후에 약속한다는 이게 그 서약은 안 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모임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피정해야 되고 이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네, 주민들하고 나는 같이 사는 입장에선 확실하게 내가 주민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창신운동으로 들어갔죠. 창신동 들어간 네. 얘기. 예. 이거 딱 어떠세요? 느낌을 아시겠죠? 그죠? 이게 그냥 미니 스커트 한마디에서 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사진 한 장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 아마 죄송합니다. 오늘 내로 생방송 안 끝나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근데 그게 쭉 가는데 뭐 저도 그렇지만 그 앞에 앉아 계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도 이야기 그냥 쭉 빨려 들어가시잖아요. 쭉 빨려 들어가서 지루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이거 아니라고 어떻게 그게 아니 말씀하시는 들으시는구나. 동안에 이렇게 표정들을 제 앞에서 다 이게 모니터링을 했는데 다들 그냥 쫙 빨려 들어와 계셨어요. 네. 방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 치고. 그냥 뭐 네. 날로 먹는 방송이죠. 아니 근데 창신동에 들어가서 사회적 삶도 완전히 180도 바뀌었지만 개인적인 삶도 그렇죠. 예 바뀌신 거잖아요. 예. 남편분도 창신동에서 만나시고 예. 저희가 같이 속된 사람들은 그 얘기가 좀 듣고 싶잖아요. 아, 근데 그래요? 잘 얘기 안 하시려고 하는데 왜냐면 공동체 우리 국제 카톨릭 국제 카톨릭 형제 공동체도 수도생활처럼 독신을 해야 돼요. 결혼하면 안 돼요. 아. 예. 결혼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순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라고 그러나 가난하게 사는 청빈. 그래서 수도자가 3가지 덕을 이제 허원을 할 때 약속을 할 때 그거를 자기네들이 약속을 하거든요. 3대 약속을 성서적으로 이제. 근데 우리도 그걸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지역에서 살면서 내가 주민이 되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있는 멤버로 있는 이상 지역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완전히 여기서부터 자유롭게 하려면 내가 주민이 되려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떠나서 나가야 되고 여기서 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지 않으면 주민이 될 수 없다. 그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우리 남편이 저보다 3살 아래예요. 네. 근데 우리 엄마도 우리 아버지하고 3살 차이예요. 아래예요. 왜냐하면 옛날 어른들은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어린 사람들하고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그냥 얼굴 보지도 않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런 적이에요. 근데 내가 엄마를 따라서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나보다 3살 어린. 좋아서 한 거죠. 아니 내가 좋아한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졸졸 따라다녀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대지 신문 해봐요. 신문에 그런 거 사천하지. 왜냐면 우리 신랑이 그 남편이 나한테 반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담배 피는 걸 보고 너무 멋있었다.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젊은 여자가 딱
다방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딱 다리 앉아서 다리는 안 꼬고 안 꼬고. 열심히 나는 이제 계속 이제 사람들 만나고 나면 꼭 써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연대에 들어가서 보고하듯이 이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일지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술 저기는 못 되고 창신동 돌아다니다가 동대문 옆에 무슨 다방이 하나 있어. 그 다방에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쓰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본 거야. 그래서 야, 젊은 여자가 저렇게 말이야. 대담하게. 그 시대에는 젊은 여자들이 담배 피는 건 술집 여자들 뿐이 없었어. 나이 드신 할머니들은 가끔 폈지. 그렇지. 근데 우리 시어머님이 담배를 많이 피셨어요. 왜? 개인사가 있어요. 큰 따님이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결혼해갖고 3년 동안 아기를 못 낳자 이제 뭐라 그러나 소박을 받았어요. 아이고 저런. 그래갖고 시어머니가 그 그러니까 아들하고 며느리는 사이가 너무 좋은데 시어머니가 다른 여자를 봐가지고 이제 그 남편한테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시면 내 위에 신우시죠. 맨 위에 첫 딸인데. 아이고. 그래서 이 따님이 학교를 그만두고 엄마 집에 와서 친정에 와서 있다가 약을 먹고 죽었어. 아이고. 그 후에 이제 우리 시어머님이 이제 가슴앓이가 일어난 거야. 그렇잖아 이제 멀쩡한 딸이 그 딸도 아들만 5세 딸 그거 하나였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그냥 막 이러니까 우리 시아버님이 담배를 가르쳐 주시고 술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배워와서 담배를 연이어 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셋째예요. 아들 중에 셋째. 그러니까 누나가 자기가 어렸을 때 누나가 그렇게 되는 걸 봤고 가족들이 다 상처가 깊은데 특히 어머니가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하는 거지. 근데 젊은 여자가 그러는 건 못 봤단 말이지. 근데 저 여자 무슨 사연이 있었어 저렇게 젊은 나이에 담배 피고 다방 안에서 그런 사연이 사연이 있는 여자로 본 거지. 보통 사연이야 보통 사연. 노래가라 가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에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때는 이제 창신동 엄마들이 이제 시청에 가서 데모하고 나서 광주로 쫓겨나지 않고 이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그런 얘기도 주민들한테 들은 거지. 그러니까 아주 신화적인 어떤 그걸 가진 거야. 그러니까 막 여신이죠. 그 시간만 되면 나를 쫓아다녀. 그리고 차 사주고 뭐 사주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담배를 못 펴. 그러니까 담배 피는 엄마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은 담배를 안 펴. 술도 잘 안 마셔. 근데 나 때문에 담배를 사갖고 와. 근데 내가 한국 담배는 독해서 못 펴. 그 시대의 살렘이라고 하는 그 담배를 피는데 이거는 훈련 받으면서 미스터 화이트가 우리한테 가르친 거거든. 네, 이 방송에 나와요 이 얘기가. 그래서 하도 목이 아파서 그 목사님이 하도 줄담배를 피면서 회의를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8시간을 해야 되는데 계속 담배를 피시니까 어떻게 하셔 담배 좀 그만 펴라. 너 목사가 돼갖고 이제 미국 목사님이시네. 한국에서는 목사들이 담배 피면 쫓겨난다. 근데 넌 무슨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냐 그랬더니 딱 지적을 한 거야. 네가 사는 곳이 어디냐? 그거 판자촌이잖아.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하루 벌어 하루 노동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거의 자기 삶을 위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인데 노동 끝나고 들어오면서 술 한잔 먹고 담배 피지 않느냐? 네가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주민이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니들이 이걸 안 하면 되냐? 그러니까 나는 그때 6명 훈련 받는 데서 여자는 나 하나고, 전도사님하고 목사님 2분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했어요. 근데 다 담배들을 못 피는 거지. 목사 전도사들이 무슨 담배 펴? 못 피는 거지. 근데 미스터 화이트가 그때부터 너 주민이 되기 위해서 네가 똑같이 해야 된다 해서 담배를 갖고 와서 줬어. 회의할 때. 8시간 동안에 이제 담배를 피라고 하나씩 돌려주는데 누가 필 수 있어 그거를 안 해봤지. 근데 나는 더구나 여자고 이러니까 딱 살렘을 사다가 자기가 구에다가 미국 목사니까 구에다가 나를 줬어요. 근데 그건 냄새도 좋잖아. 안 펴도 물고만 있어도 냄새가 향기롭잖아. 그래서 그거를 훈련 받은 거야. 내가 담배를 핀 게 아니라
담배 피는 거를 훈련을 받아서 피게 된 거야. 근데 1년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담배가 밤에 그때는 12시면 전기불이 나갈 때예요. 촛불 켜놓고 이걸 써야 돼요. 돌아다니다 들어와서. 그러면 촛불 켜놓고 이거 담배 하나 딱 묽은 물 쓰면 집중이 잘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소설가들이 왜 담배를 많이 피나 이거를 이해를 해.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낮에도 뭘 하다 보면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나는 그거를 이제 담배를 폈지.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많이 안 폈지만 다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우리 남편이 그걸 본 거지. 그래갖고 반한 거지. 그리고 그때는 양담배 한 가치를 펴서 걸리면 벌금이 10만 원이에요. 예. 아 진짜요? 지금의 피웠어요? 100만 원. 어. 양담배를 못 피게 할 때. 네.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양담배를 받는 거지. 그래서 난 쌀레몬 피니까 우리 남편은 어디서 양담배 사올 수도 없으니까 최고 좋은 담배 그때 뭐 알이랑 나올 땐가 그런가 봐. 그래서 그런 걸 사다 주면 내가 안 피고 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그러는데 안 폈지. 미스터 화이트한테 맞는 동안. 어디서 이런 걸? 그렇게 만난 역사고 그다음에 내가 또 한 가지는 또 결혼하겠다 그래서 내가 서약해라 그러면 각서 써라. 나는 이 일을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내가 공동체 생활하던 사람이라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각이 꿈에도 없는 거야. 없는데 자꾸 쫓아다니면서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방해 안 하고 내가 하고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도 내가 이 일을 하겠다 하면은 내 일에 대해서 참견 안 하고 결혼하더라도 서로 각자가 서로 방해 안 하고 한다. 이거를 각서를 써라. 그래가지고 각서를 썼어요. 그 얘기만 하면 우리 남편이 막 속상해 죽으려고 그래. 그때 철 모르고 좋아할 때니까 각서를 썼지. 지금 같으면 각서 쓰겠냐고. 근데 각서 써도 안 지킬 수 있는데 그걸 지키지. 그거는 지금까지도. 70년대.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어머니가 날 첫눈에 보자마자 무슨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기 딸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야. 아이고야. 내가 생기기를. 그러니까 그게 은연중에 닮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나를 보는 순간 자기 딸을 본 것 같다. 그래갖고 천생연분으로 결혼을 하게 된 거야.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 그 시어머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92세까지 살으셨거든요. 92세까지 살 동안 내가 가면 항상 나를 딸처럼 생각을 하고 딸처럼 불러대고 그랬지 며느리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며느리가 넷이나 있는데도 항상 내가 가면 근데 난 바쁘니까 무슨 때 되면 늦게 가잖아요. 그러면 미안해서 막 그러면 야 애미야 너는 가만 앉았어라. 저기 다른 며느리들 많이 있으니까 일하라고 그러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천생연분으로 그렇게 만난 것 같아요. 천생연분이고 가족들이 이렇게 또 그걸 또 그래서 창신동에서 결혼하고 창신동에서 애 둘을 낳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73년도에 이제 난곡에 신학생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난곡동 공소로 들어가서 하게 됐고 청계천에서 같이 활동했던 박형규 목사님이나 수도권 특수선교에서 일하다가 남산 야외음악당 사건이라고 유신 73년도 초니까 72년도 10월 17일 유신이 나고 그거에 대한 이게 뭐냐 한국적 민주주의가 뭐냐 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한 게 제일 먼저 첫 번째 그룹이 우리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야외음악당에서 부활연합의 그 예배를 보는 걸 기점으로 해갖고 유신이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이거는 박정희가 더 독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는 거다. 이거를 이제 밝히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목사님들 다 들어가요. 나만 남고. 그러니까 나는 애기 엄마에다가 천주교 신자에다가 추경님이 또 보장을 하고 계시고 또 국제 공동체 생활도 하고 있는 멤버였고 이러니까 나만 안 건드렸어. 근데 나 이상한 게 지금까지 한 번도 구치소를 안 가봤어. 맨날 같이.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인 것 같아. 나는 참 바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 멤버들이 다 들어가는 나만 있으니까 정말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실학생들 훈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난곡에 공소에 가서 왔다가 창신동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너무 재스러운 거지 마음으로는. 왜냐하면 다 멤버들이 들어가서 앉아서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활동하고 다니는 게 너무 이제 속상한 거지. 그래서 이 모니카 목사님, 문동아 목사님 이제 만나면 위로해 주시고 그래도 자매님이 이렇게 열심히 목사님들 뭐 재판했을 때 따라다녀야 되고 면회 다녀야 되고 이제 이런 애없고 활동하게 되니까 그때는 때때로는 아 내가 공동체에 있었으면 결혼도 안 하고 편하게 자유롭게 했을 텐데 이게 애 달려가지고 애 둘씩 끌고 버스 타면서 난 것까지 2번 3번씩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 날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었지만 결혼해서 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신변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역사입니다. 공개방송답네요. 예. 3살 연하. 근데 지금 똑같아. 네. 나하고 어디 가면 나보다 나이 더 먹어 보여. 근데 뭐- 정말 핸섬하시다고. 네, 정말 잘생겼다고. 예, 미남이지 미남. 나는 가정사나 뭐 사생활 얘기는 공개방송에서만 예, 들을 수 있는 안 한다고 그랬거든. 방송에서는 왜 하나? 다루지 않았던 얘기를 지금 해주셨어요. 처음 하는 거야 지금. 네. 안 하신다고. 공개방송답게. 단어. 아. 좋네요. 그러면 이제 공개방송답게 축하 공연을 좀 들어볼까요? 우와. 축하 공연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기훈이가 왔어. 네. 자, 진기훈. 뭐 지금 준비하는 동안 진기훈 동지하고 뭐 이렇게 생각나는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나요? 근데 진기훈 동지가 굉장히 수고 많이 했는데 이제서 말할 수 있다. 네. 차를 타면 내가 불안해. 얼마나 운전을 난폭이 아니라 세게 하는지 그냥 마구 밟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창원 갈 때, 거제도 갈 때 이런 때 야 좀 살살 가라. 그래도 내내 대답은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몰고 가도 근데 하여튼 다리가 수고. 길어서 힘만 좀 줘도 그냥 엑셀레터가 그러는 거 봐. 어쨌든 하여튼 운전만 했다 하면 쌩쌩 달리고 그 생각이 난다, 그지? 시원시원해요. 네. 시원시원해. 네. 그리고 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때 많이 배워가지고 운전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 아 그래서 사실 저희 차도 하나 말아 드셨죠? 아 진짜 그런 역사가 있었어. 그 차 운전수가 찡겨서 이제 잘하고. 아 기훈이가 그랬잖아. 이제서 말 한번 하는 우리 거예요. 렉스턴. 공개방송입니다. 어디 가서 운전 많이 했다 이렇게 겸손하게 살기로. 근데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 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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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벌선녀로 그것은 나를 무지로 몰아넣는 미지로였네 문이 열리면 우리는 작은 종소리에 도도를 했어 감추고 바위를 든다 뜨거운 스팀판을 가득한 나의 면도 솜씨에 나의 세상이 든 너의 짙은 불을 나도 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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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풍기 너머로 푸른 별빛이 빛이다 미안해 너의 귀를 자른 건 단지 걸리적거리기 때문이었어 미안해 너의 귀를 자른 건 단지 걸리적거리기 때문이었어 검은 머리칼 사이로 흘러온 붉은 피로 나의 흰 가운을 붉게 물들겠지 나의 얼굴이 비치는 어린 붉은 꽃이 피어 나는 하늘을 수가 너의 귀를 돌려주어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 발비는 내지 않아도 좋아 검은 머리칼 사이로 흐르는 붉은 피로
MRB는 내지 않아도 좋아. 잘생겼다. 야, 제목이 뭔가요? 제목이? 이발인가요? 이발소? 이발사 데니얼이라는 노래고요. 어. 제 노래는 아니고 있는 노래인데. 아니, 긴 머리 자른 거 때문에 그랬나? 걸리적거려서 그래서 살라가지고. 긴 머리가 걸리적거려서 근데 아이들 못지않게 굉장히 가사가 빨리 이렇게 랩하듯이 하는데 좀 배우자. 아니 그리고 저희 고모님이 강다니엘을 또 좋아하거든요. 나 원원 이발사는 아주 처음서부터 그냥 아주 좋아하는 친구. 번째고 예, 불나방 스타 소세지 클럽이라는 밴드의 노래인데 제가 그 밴드를 좋아해서 이제 두 번째로 부를 곡도 같은 불나방 스타 소세지 클럽 노래입니다. 바로 네? 제목은 마도로스 K의 모범이라는 노래고요. 가보겠습니다. 시커먼 메갈매기 생선 눈꺼 장에 나타난 돌아온 마도로스 K, 돌아온 마도로스 K. 건배한 경 넘어갈 수 없는 그의 빛이 무엇을 바라려고 하나,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 넌 어떻게 그린 너의 몸을 비춰보니 차가운 빈털 썰물처럼 밀려오네. 뒤돌아서 널 등어리와 등한 어깨서네. 전주고 남고 남구의 여인. K의 보안. 무성한 털 사이로 아물어버린 가슴에 커다란 상처는 무슨 아련이었던가, 무슨 아련이었던가. 길게 빠른 파이프 연기 패턴이 유난히 돌리기 태워오만 무심하게도 아무 말 없는 마도로스 가마라 줄을 시멘트에 섞여 바다로 던져진 돌려라 뱃머리를 그대 아들이 나를 노리고 있어. 울어라 배포동아 또 다른 모험을 찾아 난 떠나리. 울지 마라 아름다운 한국의 여인이야. K의 모험, K의 모험. 마도로스 K의 계속되는 모험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야 근데 그 마도로스 부르는 때는 저기 거시작거려서 잘랐던 머리카락 그거 좀 붙여서 이렇게 장발이어야 어울리는. 가발이라도 쓰지 근데 멋있다. 멋있다. 기가 막히구만. 멋있다. 고마워. 소리 질렀어. 준비한 게 없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기타를 너무 세게 쳐가지고 줄이 나왔어. 줄이 나갔어요 지금. 나 기타 좋은데. 그게 기훈아, 나 예. 그 기타에 맡아서 맞춰서 산으라면 한번 같이 하면 좋겠는데. 와. 실제 코드를 모르는. 그냥 박자는 이것만 해. 소재를 노라면 이걸 좋아하지.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그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졌다는 게 반딧불인데 째째하게 울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새는 앉았지래 새우 잠을 잔대도 고운 일 함께하면 즐겁지 않거나 오성소성 속삭이는 관이 있는 한 가수일랑 쉬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도레미파솔라시 더 이상 올라가시는데? 응? 다 올라가시네요. 손을 넘어갔죠. 예, 그 이상 넘어가시는데. 아 진짜? 사실은 방송 엔딩할 때 산호라면을 이제 불러주시는 뭐 이런 아 그런 게 있었어?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중요합니까 그게? 그럼 생방송이 뭐 그렇지. 이제 공개 방송 좋네요 이거. 기훈이가 저기 기타를 치면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바로 흥이 그냥 전달이 돼가지고. 예. 나는 오직 한 가지 아는 노래가 이것뿐이 없어갖고 김혜영 고문님과의 어떤 그 이야기 이런 거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알아서 질문을 줄 줄 알았어요. 아니 질문을 주려고 했죠. 네. 했는데 근데 뭐 네. 그 진행자라고는 앉아갖고 뭐 진행도 안 하고 나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 웃겨. 네. 아무튼 제가 이제 그런 요청을 받고 나서 오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해야 되나 기억에 남는 게 뭘까? 예. 그 제가 몇 번 이제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저는 이제 당 활동을 당직으로 시작을 해서 처음에 그 이제 김혜영 고문이 수행을 하면서 입당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정당 활동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그 일자리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인생이 바뀌었군요. 네네네. 그래서 면접을 보고 일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중앙당에서 일을 하려면 이 당원이어야 한다. 그러냐? 그러면은 월급에서 다시 가져가는 거냐? 당비를 가져가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정말로 그러니까 잘 모르고 사실 정당이 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김혜영 고문도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그 수행을 하면서 여기저기 정말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고 그리고 계속 이제 모시고 다녀야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게 또 많았는데 그게 하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제 한참 또 이제 일정을 수행하고 있을 때였는데 항상 이제 고모님 모셔드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밤늦게 운전을 하면서 이제 또 조용하고 하루 종일 또 아침부터 이제 7시부터 이렇게 일정이 있고 이럴 때였어요. 그때가 전국이 이렇게 뭐 쉬운 전국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박원순 시장 뭐 선거 유세도 지원도 갔다가 FTA 집회도 참여했다가 뭐 이런 바빴지. 네네네. 그리고 뭐 당은 또 이제 비대위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안팎으로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항상 이제 모셔다 드릴 때쯤 되면은 사실 고민도 있지만 저도 약간 이제 지쳐 있단 말이죠.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한 번은 이제 그때가 그룹인중에지 개소식 처음 이제 오픈한다고 이렇게 잔치하듯이 이렇게 차려놓고 할 때였는데 그러고 이제 들어갈 때였어요. 부모님이 그 당시에 뭐 제가 정확한 뭐 상황을 잘 모르지만 조금 이제 더 계시려고 하는 거를 그 주변 사람들이 좀 먼저 들어가시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어. 예. 정정권이랑 그때 영모자들이 그랬어. 예. 저는 그게 뭐 어떤 뭐 구도인지 전혀 모르지만 아무래도 약간 부모님이 조금 봐주시는 것 같다. 예. 알면서 속아주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들어가시면서 이제 그 불광동을 가는 와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데 저런 여러 가지 이제 뭐 계획을 하고 이러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이 어쨌든 운동을 하면 그러니까 정확한 이런 말은 아니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억하는 인상으로는 어떤 원칙이랄까 이제 자기가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를 강하게 놓고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운전하면서 밤이잖아요. 앞자리에서 운전을 하고 부모님들이 타고 계시는데 저도 모르게 약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이제 모셔다 드리고 그 여의도에 가서 당사에 이제 차를 세워놓고 다음 날이 제가 뭐 일정이 없나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이제 집에 대중교통으로 가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차를 세워놓고 그때 이제 저랑 같이 활동하던 김혜찬이라는 친구한테 이제 전화 걸어갖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내가 모셔다 드리고 오는 길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 네. 그래서 진짜 훌륭하신 분이고 내가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제가 잘 돌아보면 정당 활동을 뭐 크게 관심이 있거나 뭘 이렇게 뭐가 의식이 없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하면은 그게 되게 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날의 인생을 바꿔놓으셨네요. 말씀이. 한청년에. 아유 고마워요. 네네네. 그런 사람이 여럿일 거예요. 아니 지금 구로민중에 지금 얘기를 하니까 지금 생각나는데 그때 홍세화 대표님이 그때 당시에 대표로서 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던 때인데 정정권이하고 강상구랑 이 친구들이 정정석 이 친구들이 홍세화 선생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홍세화 선생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들은 빨리 들어가라고 대표님 더 계시지 말고 가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눈치가 좀 보였지. 근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내가 비대위원장을 하고 그러면서 다음 차기 이제 대표단을 구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홍세화 대표님을 김상봉 교수님이랑 다 의논해갖고 하는 걸로 했는데 이 친구들은 아마 홍세화 대표님이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래서 홍세화 대표님이 그 자리에 오신다 그러니까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들어 빨리 종곤이가 그래서 대표님 들어가시라고 대표님 들어가시라고 자꾸 늦는다고 들어가시라고. 아니 홍세화 대표님 이제 홍세화 선생님 오신다는데 내가 보고 얼굴 보고 인사도 하고 가야 되니까 그냥 저희들이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냥 가시라고 자꾸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할 말이 있구나 그런 그 분위기였어. 그래서 내가 오면서 아마 기훈이한테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생각 안 하지만 지금 말해주니까 그때 그 분위기를 알 것 같아. 그 영향을 주구나. 훌륭한 당원으로서 영향을 줬네요.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저기 위원장님까지 하셨어요. 강남 위원. 그 후에 강남 위원장 됐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때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당 활동한 것도 처음인데 그 바로 앞에가 제가 명동에서 철거투쟁을 그때 하고 있을 때지. 난생 처음 했는데 사실 그게 철거투쟁도 난생 처음이지만 제가 학교 밖에서 뭘 해본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전까지는 뭐 학내에서만 이제 학생회만 하고 뭐
공간 점거 이런 거나 하고 그랬지 밖에 나와서 무슨 경찰을 부딪혀보거나 용역이랑 부딪혀보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근데 그 투쟁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당활동을 시작했었는데 나름 저는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뭐 나는 이제 젊으니까 뭐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 몇몇 이제 철거를 들어오는 상황에 용역도 100명한테 둘러싸여갖고 갇혀서 막 몇 시간씩 있어보기도 하고 그 굉장히 좀 그런 힘든 경험들을 해놓고 스스로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지 않았을까 돌아보면 그래서 운동을 대체 왜 하는 건지 하는 게 좋은 거는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고민이 계속 뭔가 어리고 이렇게 남아있던 부분들이 그날 그 말씀을 해주신 걸 듣고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보다 훨씬 어르신이고 그리고 거의 평생을 이제 운동을 하신 분인데 그 삶으로 이제 증명하시는 그 분의 입으로 이제 저런 말을 듣고 나니까 제 인생은 또 모르지만 앞으로 제 인생은 모르지만 뭔가 이제 힘이 좀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안개가 거치는 고맙습니다. 느낌. 사실 기대 안 했는데 아니 진기훈 동지의 얘기를 기대 안 했는데 너무 감동적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항상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진행이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럴 때 감동받았어. 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예, 그러면은 뭐 오늘 제가 준비한 노래와 이야기를 다 전해드린 것 고맙습니다. 같고요.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객석에 앉아서 이미 방송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관객석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제 평소에 우리 고모님한테 궁금했던 거 아니면 뭐 나는 그때 이래서 되게 인생에 영향을 받았다 시리즈 2를 하시든지 예,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자연스럽게 저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좀 너무 궁금하실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없다. 다 밝혀져서. 다 밝혀졌잖아. 아니 자리에 앉아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혹시 있으시면. 아니면 고모님이 그동안 계속 말씀을 해오셨지만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 못다한 얘기 하나 있어요. 네네 그거 그러면 하나. 네, 아니 여러분들이 별로 재밌게 들을 얘기는 아닌데 제가 관악구의회 2대 할 때 보사위원장을 했어요. 보건사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동네 난곡동에 그 가난한 산동네에 초등학교가 이렇게 담벼락을 마주하고 두 개가 원래 난양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옆에 또 하나 무슨 초등학교를 또 하나 만드는데 만든 이유가 거의 산동네에서 바로 길 건너편에 조금 괜찮게 사는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따로 만들어준 거야. 근데 그게 몇 년 후에 애들이 다 주니까 학교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난양초등학교로 통합을 하게 생겼어. 그러면 이 학교가 남지 않아요. 그거를 이제 동작교육구청에서 그러니까 그 학교를 진 거부터가 문제지만 다 끝나고 나서 폐교가 이제 돼야 되는 학교를 없애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동작교육구청에서 한번 초대가 왔어. 그러니까는 우리 관악구에 특히 이제 거기에 행정구역 신림 7동인데 신림 7동에 또 의원이 둘이었어요. 저하고 이제 다른 한 분하고 같이 그 남자분이 마을공고 이사장 출신인데 그 두 사람을 특별히 초대를 해갖고 교육구청장이 좀 만나자. 동작교육구청장. 그래서 만나러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학교를 폐교를 시키는데 지금 서울교육청에서 방향을 잡기를 어떻게 잡았느냐면 이 학교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학교도 크고 이런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렇다고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그냥 줘도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를 장애인 학교로 만들고 싶다.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가 특수학교가 서울시에도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을 위해서 장애인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
내가 또 보사위원장의 그 신림출동 그 출신이고 그 이제 이사장들 같이 있는데 이 이사장은 사실은 뭐 그렇게 의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뭐 민정당인가 뭐 거기 이제 조직체굴이 있다가 말고 이사장 했다가 이제 들어온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계획이다. 그러나 이게 신림출동 우리 지역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분명히 듣고 제대로 듣고 의견 수렴을 해서 이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 교육구청에서 이렇게 정했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이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고 이게 정말 서울시 교육청의 방향인지 제대로 이걸 근본적으로 먼저 다짐하고 그걸 밝히고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나는 얼마 안 있다가 바로 통지가 온 거예요. 그 학교에 장애인 학교를 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에서 허가 났다. 동작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응? 김혜경 씨 말이야. 우리 주민대표로 구의원 시켜놨더니 우리 동네에 장애인 애들을 끌어들여 갖고 무슨 학교를 하느냐. 근데 그 애들이 지체장애인 애들이야. 정신장애? 하여튼 뭐 정신 지체장애 애들이야. 그래가지고 연령이 4세에서 5세 되는 애들이야.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근데 얘네들이 서울 시내에서 어디 갈 수 있는 학교가 강남 어디에 하나가 있고 없대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학교가 자리가 비니까 뭐 따로 짓느니 이 학교를 장애인 학교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는데 내가 보사위원장에다가 여기 담당 그 출신에다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그렇게 된 거지. 근데 막 주민들이 막 떼거리로 이제 데모를 하러 우리 사무실에 왔어. 쫓아왔어. 의원 사무실로. 동네니까. 와갖고 당신 우리 주민대표 만들어주고 우리들 잘 살게 해달랬더니 장애인들 끌어다 놓고 우리 집값 내리게 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럼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관악구청 구에 출근해가지고 이제 의정 활동 하는데도 막 떼거리로 이제 주민들이 와서 다 아는 사람들이지. 한 동네에서 30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다 알잖아. 그래서 그 뭐 집회를 하고 난리가 났어. 그리고 뭐 전국의 방송들이 와가지고 다 찍어 내보내고 그러는데 문정현 신부님한테 연락이 온 거야. 살아. 그 장애인 학교 만든다고 막 주민들 데모하고 그런 데가 살아가 사는 데 아니야? 그래서 신부님 맞아요. 창피하게 왜 그러냐 이거야. 근데 신부님도 사실은 그 장애인 애들 위해서 작은 자매의 집이라고 해갖고 애들 익산 조금 더 들어가는 데서 이렇게 수용을 하고 같이 있었거든.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 방송을 보고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신부님 저는 사실 이거 학교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건 틀림없이 통과해야 된다. 내가 의원을 그만둘 망정. 그래갖고 그렇게 난리가 났을 때 뭐 주민들이 막 매일 우리 사무실 찾아와서 뭐 하여튼 의원직 그만해라 뭐 나가라 이런 식으로 막 그래서 나 좋다 의원직 그만두겠다. 그 대신에 내가 분명히 말한다. 한번 공청회 하자. 동작교육구청에다 요청을 했지. 당신들 나와서 토론회 공청회 시켜. 그래서 마을공고 2층에다가 날짜를 받아가 공청회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얘기할 때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누가 됐든 간에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고 더불어 살아야 되는 세상이다. 지금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떻게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세상 아니냐. 응? 차 타고 가다가도 교통사고 나면 장애인 될 수 있고 또 꼭 내가 장애인 나라는 법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내가 장애인 부모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다. 근데 장애인은 사람 아니냐. 나는 의원직 걸고 나는 이거 들어도록 해야 되겠다. 그 대신에 나는 대안을 마련을 하겠다 해서 교육구청하고 이제 서울교육청이랑 다 얘기해갖고 만든 게 난양초등학교가 운동장에 찍어 산 밑에다가 이제 근데 애들은 많아지 뭐 체육할 수 있는 운동장이 크지 않고 막 이러니까 비가 오고 나면 뭐 체육 시간이 없는 거지. 그 자리에다 체육관을 지어달라. 그래서 수용시설하고 거기 탁구, 농구 이런 거 할 수 있는 시설을 체육관을 지어달라. 그러면서 밑에 지하에다가 수영장을 지어달라. 그래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를 개방적으로 하도록 해라라. 그래서 서울교육청하고 동작교육청이 그 말을 들었어. 대안으로 그걸 제시를 했어.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반대를 했지만 그런 대안을 가지고 어차피 그 학교는 폐기되는 건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난협 회원 엄마들이 더 난리를 치는 거야. 사라씨 의원 만들어줬더니 뭐 이렇게 장애인들 데려다가 우리 집값 싸게 만들고 말이야. 여기 그런 애들 들어와서 만약에 저녁에 돌아다니면서 해코지질 하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느냐. 이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얘들 셔틀버스로 버스로다가 이제 출근시키고 버스로다가 하교시키고 이러는데 애들이 지옥에서 있을 이유가 없다. 뭐 엄마들이 막 별 소리를 다 해. 뭐 자기네 집에 갑자기 돌멩이가 들어와서 봤더니 이제 어떤 애들이 지나가면서 했다. 근데 그 애들이 장애인들이라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장애인 부모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많이 전화해가지고 의원님 제발 좀 우리 애들도 이런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애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러고 연락들이 오는 거야. 그게 당연하잖아. 그래서 난 장애인 학교를 이제 들어오게 하고 그 대신에 그 난양초등학교에다가 체육관을 짓고 수영장을 만들. 지금 그 지역 주민들 만나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의원님이 그때 수영장 안 만들어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수영장 구경도 못 하잖아. 근데 지금 그 주민들이 다 수영장 다니고 엄마들도 이제 난협 엄마들도 내가 제일 막내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수영하고 놀고 얼마나 좋아. 사라씨 덕분에 우리 수영도 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들어. 근데 그게 내가 96년도에 그러니까 보살위원장 95년부터 했는데 96년도에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막 한참 하여튼 꿈자리가 사나울 정도로 주민들이 막 우리 집에까지 쫓아와갖고 다 때려 부시고 하겠다 이러고 막 장애인들 끌어다가 말이야 당신 동네 망치려고 하느냐 이러고 별소리 다 했는데 어쨌든 나는 공청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 나는 분명히 장애인들도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인권 보장도 해야 되고 더구나 이 애들이 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주민들이 훌륭하신 거다. 그렇게 되면 두고 봐라. 또 차가 다니기 때문에 절대로 학교 밖을 나올 이유가 별로 없다. 이 애들이 등교하고 하교하는 게 분명하게 차로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 후에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학교 앞에 집이 있던 엄마가 이제 우리 난협 엄마였는데 막 성당 다니고. 근데도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말이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고 다른 데는 사람이 그렇게 사냐? 그러지 마라. 그런데 나중에야 이제 그 학교가 이제 지금도 하고 있지. 그 학교를.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사실 동네에서 무슨 일 하나 있으면은 막 반대하고 주민들이 난리치잖아. 근데 그런 때 뭔가 이렇게 딱 정말 중심 잡고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의원 역할을 안 했다면 그게 아마 소용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럴 땐 박수 치는 겁니다. 안 쳐도 돼요. 그래서 지금도 선거 때 유세를 이제 그쪽으로 가면 거기 이제 학교를 꼭 내가 둘러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 근데 너무 잘해놓은 거야. 교육청에서도 너무 이제 잘 투자를 많이 해놓고. 그리고 항상 동작교육청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김혜경 위원장님이 안 계셨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물론 이제 교육청에서 난양초등학교 체육관 지어주고 하는 것도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그 대신에 우리 장애인애들이 한 60, 70명 이상이 그 학교를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좀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강서 맞아. 작년에 강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자가 들어왔어요. 무릎 꿇고 학부모들이 그렇게 그 애원하는 그 모습을 할 때 의원님 생각이 났다.
우리도 의원님 같은 한 분만 있으면 이걸 막아줄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문자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받으면서 굉장히 내 스스로 감동을 좀 받았죠. 아, 그래.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야. 정치 세력화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야. 아, 여기서 정치 얘기 나오는 건 조금 이상하죠? 아니, 진짜.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아니, 정치적인 힘이 없었다면 사실 어려운 거지. 맞아요. 개인 김혜경이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의회 의원이 되고 보사위원장으로서 이제 당당하게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요구하고 그래, 나 의원 안 하겠다. 그 대신에 이거는 해야 된다. 그래. 분명하게 얘기하고, 이제 그 후에 다시 선거 있을 때 다시 뽑아주더라고. 근데 장애인 부모나 이런 분들은 지역에 들어와 살지 않기 때문에 표가 아니죠. 전혀 관계 없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오히려 더 신뢰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래서 내가 지난번 얘기할 때는 이 얘기를 깜빡 잊어버렸어. 의원 의정 활동하면서 굉장히 보람된 일 중에 하나였는데 깜빡 잊어버려서 오늘. 그렇게 극력 반대하고 때리고 싶어 했던 그 나력 언니 그분도 이제 할머니 돼갖고 할머니야. 수영장만 수영장 다니는, 나만 뭐 수영장 잘 다니고 있다고 얘기한다니까. 살아시 덕분에 수영장 잘 다닌다. 그거 다 장애인 된다는 걸 왜 모르고. 근데 그때만 해도 뭐 40, 50대니까 자기는 평생 안 나올 줄 알지. 집값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96년도에 그 오사카에 있는 주택 문제, 가난한 사람들의 빈민 문제를 좀 같이 교류하기 위해서 오사카를 갔었는데, 오사카 갔다가 이제 장애인 그 센터를 둘렀어요. 근데 한 분은 손이 없어. 한 분은 그냥 장님이셔. 장님?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그렇지. 그래서 이 두 분이 한 파트가 돼갖고 활동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은 말을 들을 수 있지. 또 이 팔 없는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면 시각장애는 손이 다 있으니까 움직여주는 거야. 말하면 움직여서 같이 도와주는 거야. 근데 이런 것도 보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장애인 활동에 대해서 보고 왔을 때거든. 그때 이제 그 문제가 우리 동네에서 생겼을 때 장애인 문제들 난리를 칠 때 왜 우리도 함께 이렇게 살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고 더 재미있는 건 교육청 사람들이 의원님 같은 사람만 가꾸이 하나씩만 있어도 얼마나 자기네들은 일하기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땐 교육감이 없을 때. 그 얘기를 해서 지금도 생각이 나. 네. 공개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 하셨고요. 자연스럽게 정치가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이거는 기가 막히게 대본하고 맞추시네요. 대본에 있는 거. 아니, 그러니까 보시지도 않고 지금 맞추신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정치적 감각이죠. 그래서 사실 방송 지금 시작한 지도 시간이 많이 꽤 지났고 거의 뭐 그만하죠. 아니요. 마무리를. 이야기에 나온 김에 6월 달에 얼마 전에 지방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진보 정당들이 그러니까 많이 위축이 됐어요. 위축이 됐고 이렇게 중요한 우리 삶에 중요한 정치가 협소해지고 진보 정치에 또 뭐라 그럴까 이 기댈 곳이 많이 없어진 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진보 정치 큰 어른으로서 이번 선거 뭐 다들 가슴 아파하지만 선거 결과와 앞으로 향후 진보 정치에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공개 방송 마무리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이제 방송마다 다 지금 6.13 지방선거 그 후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진짜 눈으로 보이는 망해가는 추세는 한국당.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뭐 썰전에서도 여러 번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진보 정치가 망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진보 정치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하고는 뭔가 차별을 두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해왔는데 과연 차별점이 뭐였느냐 하는 걸 찾기가 좀 어려웠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안에서의 서로의 분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진보 정치를 정말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갈라진 이런 상태로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슬프기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바닥을 쳤을 때는 다시 솟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했을 때 다시 치고 올라오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세상의 논리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갈라진 당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얼마 전에도 누가 그러더라 나한테 사라져들이 무슨 당? 그래서 나 노동당. 일단은 노동당으로 당적이 있고 고문으로 돼 있으니까 노동당은 또 뭔가? 그러면 민주노동당이 옛날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민주노동당인 줄 알고. 근데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아니면 정의당인 줄 알았더니 노동당이야? 노동당은 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동당 여기 있다. 우리는 살고 있잖아. 당원들이 살아서 사는 게 아니라 노동당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낼 때 그 의식과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은 그래도 있다. 근데 노동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이게 뭐냐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는 한 가지 희망을 가져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한 씨앗으로 뿌려지고 한 밭에서 자라났던 싹이 있었다면 이게 다 클 때는 뭐 여러 가지 가지를 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날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진보 세력들이 하나로 뭉치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 근데 그 날이 기다려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날이 올 수가 없어. 진보 정치, 올바른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가 했을 때 그거는 우리 그 시대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만들어 나가는 거다. 근데 여기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비판만 하거나 이거는 소용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힘이 없지만 힘이 없는데 힘 있게 할 거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 보일 뿐이다. 지금 세상 사람들 눈엔 우리가 안 보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땅 밑에서 숨쉬고 있는 싹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은 만들어가는 거지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 힘있게 나갈 수 있다. 그게 우리 정말 요즘에 와서 많이 생각나는 건데 진보 정치의 뿌리가 어디 있나? 뿌리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어떻게 할 건가? 지금까지 뿌리 없이 그냥 이렇게 흔들리게 나왔다면 이제부터는 뿌리를 내리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 뿌리 내리는 작업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뿌리가 살아있는 한, 뿌리가 죽지 않는 한, 말라 비틀어지지 않는 한.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 있잖아요. 나무가 죽어가는 것처럼 말라있는 나무인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살아서 한 가지에서 싹이 돋는 게 있어요. 그런 나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의 이치다. 그렇다면 정치도 마찬가지. 나는 한국당 저렇게 망해가지만 저 사람 망한 거 아니지. 저 세력이 그냥 남아있는 거죠.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왜 저래 이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왜 저래? 우리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건 사람에 대한 희망이다. 사람에 대한 희망. 무슨 생각 때문에 서로 의견 다툼하고 의견이 있어서 서로 갈라지고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모습은 그건 없어질 수 없다.
이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을 거냐는 것은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할 거냐 하는 거는. 그래서 멈추지 말자. 멈추는 거야말로 우리가 죽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자. 뭘 보고? 사람을 보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우선 기본으로 해서 희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살아서 움직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진보 정치가 언젠가는 그리고 통합된다는 게 이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 우리가 마음이 같을 때 이게 하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같을 때. 근데 진보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이 하나가 되겠다는 거 있는 이상 우리는 망할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다. 그걸 현실화시키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현실화시키는 걸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계속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 좌절하지 말고 계속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투쟁. 투쟁. 이제 투쟁도 하지만 나 하도 투쟁해갖고 어깨 병 났어 이거. 그래서 긴 세월 투쟁을 하시면 어깨 병이 나죠. 병 났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이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손잡고 분계선을 왔다리 갔다리. 그 꿈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버리지 말고 남북 통일되는데 뭐 진보 정치 통일되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 그렇잖아? 그렇네요. 그렇지. 그럼 우리는 말도 같은 말 쓰고 생각이 조금 다르다 뿐이죠. 근데 생각 다른 거는 강제로 안 되는 거야. 생각이 다른 거는 일치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가 너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아까 기훈이가 얘기했듯이 나 정말 정당 활동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 정당이 뭔지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의 변화가 왔다. 그래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해. 그게 희망이지. 만나야 돼요. 귀인을. 그게 희망이지. 근데 귀인은 각자가 귀인이 돼야 되는 거야. 각자가 우리 서로 각자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박수를 계속 치시면 됩니다. 오늘 정말 거저 먹었네요. 오늘 공개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야, 그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거 뭐 또 그냥 쑥스럽게 앉아가지고 또 하게 하고 그래. 맨날 이러시면서 한번 말씀이 터지면 그냥 일사천리로 막. 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 마. 너무 이게 난 이런 자리가 참 쑥스럽고. 아니 마이크 스타일이세요. 아니 전혀 안 아니 마이크 스타일이신데. 방송 안 끝난 거야? 끝났어요. 끝났어요. 후일담. 우리 갑시다. 뒤풀이도 하는 거야. 예, 예. 아 그래. 배고프니까요.